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세종시만 남기고 투기 과열지구 다 풀었다. 디자인이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6곳이죠.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여기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고요.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규제 지역인데 투기 과열 지구 레벨에서만 벗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 11곳은 대구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11곳이고 얘네는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규제 지역을 해제해서 이 지역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 6년을 통계를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과거에 몇몇 개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산시가 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규제 지역에서 갑자기 해제를 했어요. 그때 조건에 맞았었거든요. 그러자마자 전국에서 돈 들고 들어와서 부산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규제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단계에서 과거 김포나 파주시 등에서 풍선 효과로 지정을 피한 곳들이 폭등하는 효과가 있곤 했어요. 순차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또 청주 같은 곳은 잘 나가다가 호재로 잘 나가다가 규제를 맞고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갑자기 사람의 발길이 끊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 6년, 7년간의 사례를 통해서 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 해지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충 감은 잡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방송을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규제 지역 해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일단 제가 주변 사람들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제 지역 해제와 지정의 효과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공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은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를 받았다, 아니면 분양을 했다, 뭐 착공을 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 준공을 끝내고 다 지어져서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의미가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월세 시장과 그리고 구축 매매 시장의 수급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전월세 시장의 공급과 매매 시장의 공급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신축 주택의 준공 매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요. 물론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해도 심리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분양을 한 다음에는 집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를 할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월세 시장만 안정돼 있으면 되겠죠. 이런 공급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규제 지역이 풀렸다고 당장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기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으로 묶이거나 풀리면 뭐가 바뀌냐면 수요가 바뀌어요. 이해가 쉬우시죠? 당연히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규제 지역이 없어지면 제일 좋죠.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세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까다로워서 이 규제 지역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던 분들이 규제 지역이 해지가 되면서 투자를 새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심리가 있잖아요. 야, 여긴 규제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겠다.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를 다음에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더 투자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그 거꾸로 바꿔보면 규제 지역을 해지하면은 여기가 좀 더 투자하기 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해도 되겠다란 판단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니까 규제가 없어지니까 내가 투자할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출이 됐던 세금이 됐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 이렇게 풀렸으면 다른 투자하는 분들이 투자를 할 테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들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규제 지역이 묶이고 풀리는 거는 수요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게 지난 정권이 부동산 이 수요 공급에서 수요를 너무 자극을 많이 했다. 수요를 너무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비난이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만 봐도 이 규제 지역 지정과 해지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막판에도 결국엔 대출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굉장히 많이 터치한 정부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정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규제를 하면 할수록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올랐고 가격을 올라가는 그 형태가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갑자기 많이 올라든가
갑자기 이상한 지역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진다던가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의 지정과 해지 때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난동을 부리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이고 약간 폭등성이 있고 알아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규제를 지정할 때도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은 해제할 때 부작용이 똑같이 있을 거란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다 해제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좀 살펴본 다음에 해제를 했어요. 뭐 세종시나 인천이나 뭐 울산이나 부산이나 우리는 왜 해제 안 해주냐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굉장히 조심조심 하나씩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미리 알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보면은 어느 정도 공급이 있어서 아니면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안정이 돼서 그래프를 봐도 하락이 일어난 지역을 주로 규제 지역에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 다음을 아무도 맞출 수가 없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왜냐면 지난 수년 동안도 규제 지역을 묶을 때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사람들은 맞추지 못했죠. 그때 맞춘 것도 제가 얘기했던 것도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지난 참여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얘기해서 예전엔 거꾸로 규제 지역을 묶으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갔었죠. 왜냐면 매물이 나올 수가 없고 수급상 거긴 사람들이 집을 바라니까요. 근데 이 지역들은 지금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대구의 몇몇 곳은 실수요가 굉장히 선호하고 창원시 의창구도 그런 지역이 있지만 저긴 공급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 여수나 순천, 광양시 이쪽도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어서 새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정리해 보자면 일단 이번 규제 지역에서 해지한 걸 통해서 일단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나아질 거고 하락하는 정도가 좀 덜해지거나 하락이 멈추는 건 가능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상승을 일으킬지 얼마나 많은 수요가 들어올지 그것 때문에 이 지역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지는 미리 딱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아마 다른 분들도 공감할 거고 의견에 따라서 뭐 좋아질 거다,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이런 건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건 제 주변에 실제로 있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규제 지역을 거의 지정만 했거든요. 한국 국토에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90% 이상이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꽁꽁 싸매기만 하다가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그래프 뭐 부동산 자료냐, KB 자료냐, 실거래가 자료냐, 114 자료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지금 약간 공급이 있어서 어려운 지역들이나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지역들이 예전 같았으면 공포심을 꽤 많이 느꼈을 텐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지역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이 일부 지역이 공급이 있고 일부 지역만 좀 하락을 한 지역이 있거든요. 좀 풀어주지 않을까? 세종시도 여러분 더 이상 금매를 던지기 애매하지 않을까요? 이런 심리는 중요해요. 왜냐면 공급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여태까지 세종시는 정말 급등했다가 하락을 했거든요. 2억 원에서 3억 원이 실제로 실거래가 기준, 호가 기준, 실거래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실제로 빠졌어요. 정말로. 그런데 계속 빠지려고 하면은 뭔가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 옆 동네 대전이 풀리는 모습을 봤다면 물론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대구, 대전, 나머지 지역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대구, 대전의 변화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대전이 분위기가 쏙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전시에 집을 사고 싶으면 잠깐 보류하자고 얘기한 지가 한 8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세종시는 2년이 지났고요. 그런데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심리적 여유를 찾는다면 그리고 세종시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게다가 세종시의 전세나 월세 가격이 안정을 찾아준다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왜냐면 많이 꼬여 있고 거래 자체가 많이 줄었고 사람들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얼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일단 풀렸기 때문에 이 도시 인근에 또는 다른 지역에 좀 공급이 있어서 걱정이 되거나 하락이 하고 있어서 매물을 좀 싸게 팔고 싶었던 분들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진 않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데 거꾸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문의 전화가 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변화 좀 있어요? 저 매물 잠깐 보리 좀 해주세요라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없진 않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시당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던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뭔가 기대 심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예전에도 규제 지역 지정할 때 해제할 때 뭔가 효과가 있었지만 미리 맞추기는 어려웠다. 부작용이 있었지만 있는 지역도 있었고 없는 지역도 있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여기가 풀렸기 때문에 인근 지역도 기대 심리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뭔가 싸게 팔라던 분들이 문의 전화를 하면서 약간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더라. 이 정도입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